러시아와 사우디의 원유 감산 여파로 국제유가가 연일 오르는 가운데 국내 기름값도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물가 전반을 끌어올리고 폭염과 침수 여파로 과일값도 껑충 튀면서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서민들 부담이 큽니다. 경제부 양희력 기자와 함께 가파르게 오른 생활물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유난히 이 말을 반복하고 있네요. 국제유가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은데 1배럴에 $100를 돌파할 거란 우려에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영향을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일단 국내 기름값은 어느 정도입니까? 맞습니다. 살펴봤는데요. 네. 국내 주유소의 그 휘발유 판매 가격을 살펴봤더니 지난주 기준입니다. 8월 다섯째 주 기준으로 8주 연속 상승 중입니다. 리터당 1,744.9원을 기록하면서 한 주 전보다 4.2원이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경유 판매 가격 역시 리터당 1,630원으로 한 주 전보다 12.3원이 올랐습니다. 이번 주에도 오름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죠. 9월 6일자 전국 평균 휘발유값 데이터를 살펴봤더니요. 1,750원을 나타냈고 경유값은 1,642원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국제유가가 국내 시장에 반영되기까지 2에서 3주 정도 시차가 걸린다는 점에 있습니다. 현재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국내 기름값이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때문에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를 넘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 휘발유 값과 경유값이 2,000원대를 돌파했었던 지난해 여름 같은 고유가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시차를 두고 앞으로 조금 더 영향을 주겠지만 어찌됐든 기름값이 오른 물가 전반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엊그저께 발표가 됐습니다. 네. 1년 전 같은 달보다 3.4%가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 둔화하기 시작하던 상승률이 지난 7월 25개월 만에 최저치인 2.3%를 기록했는데 한 달 만에 1.1%포인트가 껑충 뛰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마지막 부분에 단위 3.4%가 네. 껑충 꺾어서 올라간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수치는 2020년 9월 이후 23년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원인은 뭐냐? 이따가 말씀드릴 과일값과 더불어서 최근 오름세인 기름값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그동안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이후로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석유류 가격 급락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전년 대비 하락폭이 7월과 비교해서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지난해보다 유가가 떨어지긴 했지만 최근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물가를 끌어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농산물 등 일시적 요인에 의해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각각 지난달과 같은 3.9%, 3.3%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기름값과 과일값이 전반적으로 물가를 끌어올렸다. 그렇다 보니 추석 앞두고 물가가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특히나 차례상에 빠뜨릴 수 없는 과일값, 이미 지금도 비싼 상황인데 지난해보다 2배 정도 오를 거란 전망도 있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오르고 있는데 더 오를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매달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네. 이번 달 사과 가격이 지난해 9월과 비교해서 2배 넘게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번 달 홍로 10kg 도매 가격이 지난해 28,400원보다 오른 7만 원에서 7만 4천 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쉽게 말해 지난해와 비교해서 2.4배에서 2.6배가 오를 거란 분석입니다. 사과에 이어서 배 가격 상승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달 신고 배 도매 가격이 15kg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최대 67.7%가 오른 5만 1,000원에서 5만 5천 원 사이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단감을 제외한 포도와 하우스 감귤, 복숭아 등 주요 과일 대부분의 가격이 오를 전망입니다. 올봄 냉해의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거기에다 폭염까지 겹쳐서 작황이 좋지 않았죠. 농촌경제연구원은 주요 과일의 생산량이 감소해서 지난해보다 값이 비싸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농산물 가격 상승은 전체 물가를 0.26%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통계청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과일 물가가 1년 전보다 13% 넘게 올라서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사과가 30.5%, 복숭아가 23.8%나 올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정부 예상치보다 생각보다 좀 예상 밖으로 올랐던 것 같은데 네. 언제쯤 좀 안정 국면을 접어들 수 있을까요?
기관마다 대체적으로 비슷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월 달이 될 걸로 보이고요. 네. 지난 5일 한국은행이 8월 소비자 물가 상승 폭을 놓고 예상보다 다소 컸다고 밝혔습니다. 8월 경제 전망 당시 내놨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지만 최근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상승폭이 다소 커진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상승 기조가 다음 달에도 이어질 거로 내다봤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9월에도 8월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을 나타낼 거로 한국은행은 진단했습니다. 10월이 넘어가면서 개인 서비스 물가 오름세가 둔화 흐름으로 이어지고 농산물 가격이 계절적으로 안정화되면서 4분기 중에 3% 안팎으로 오르내릴 것으로 봤습니다. 기재부 역시 다음 달부터는 물가가 안정세로 돌아설 거로 진단했는데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그동안 물가 상승의 주 요인이었던 서비스 물가 상승률도 둔화하고 있고 식료품과 에너지 등 변동성이 큰 상품들을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도 지난달과 같은 수준이라면서 일시적 요인들이 완화되면서 10월 이후부터는 물가가 다시 안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10월까지는 좀 견뎌야 된다. 이쯤 되면 또 등장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내 월급과 성적 빼고 다 오르는구나. 어떻습니까? 지금 택시 요금 같은 교통 요금도 껑충 뛴 거 아닙니까? 네, 질문 하나 드리자면 두 분은 택시 요금 얼마나 오른지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네. 타보셨다면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네. 기본 요금 정도는 알고 있죠. 네네네. 4,800원. 네, 4,800원으로 지난 2월에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이 올랐습니다. 통계청에서 공공서비스 물가 가운데 하나로 택시요금 지수를 산정을 합니다. 2020년 가격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 보는 건데요. 지난달 택시요금 지수는 120.19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9.1%가 올랐습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1월 21% 상승한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수치입니다. 네. 지난달 택시요금 지수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택시요금 인상이 연쇄적으로 누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해 12월 서울과 충북 지역의 심야 할증 요금이 오르면서 시작됐습니다. 올해 1월에는 울산과 대구에서 택시요금이 올랐고요. 2월에는 서울 택시의 기본요금도 인상됐습니다. 이후 부산과 경남은 6월, 인천과 광주, 대전, 경기는 7월부터 택시비를 줄줄이 인상했습니다. 거기에다 버스 요금도 올랐습니다. 지난달 시내버스 요금은 1년 전과 비교해서 8.1%, 시외버스는 10.2%가 올랐습니다. 이 같은 상승폭은 시내버스의 경우 7년 만에, 시외버스는 3년여 만에 가장 가파른 수치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지난달 전기 사용량도 역대 여름철 가운데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됐는데 전기요금 고지서 받기 좀 두려운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럴 겁니다. 지난달 잠정 집계된 전력 거래소 수치를 봤더니 거래량이 5만 1,000 기가와트 시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8월 5만, 2021년 8월에는 4만 8천 기가와트 시보다 많은 양이고요. 역대 7, 8월 가운데에는 최대 전기 거래량이기도 합니다. 전기 사용량이 급증한 원인은 역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무더운 날씨에 있습니다. 서울 평균 기온이 27.2도, 2018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에어컨 사용이 그만큼 늘었을 거로 볼 수 있는데요. 게다가 전체 전기 사용량의 55%를 차지하는 산업계가 수출 부진에다 휴가 기간 등을 고려하면 8월 전기 사용이 어느 정도 정체했을 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 가정이나 소상공인들이 혹시 요금 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는 지역마다 차이는 있는데 이번 달 말쯤에 각 가정에 배달될 예정입니다. 네, 방금 전에 우리가 폭탄 반복하고 있는데 요금을 걷는 한전 입장에서는 좀 외면하고 싶은 단어 아니겠습니까? 자, 요금 폭탄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아무래도 반발이 클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잠정 집계이자 아직 확정 전이라서 8월 전력거래소 전력 거래량이 증가했다고 해서 주택용과 일반용 사용량까지 급증했다고 결론 짓기는 아직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확대 운영 중인 에너지 캐시백 제도도 언급했는데요.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전기 사용량이 감소하면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모든 가정이 부담이 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한전은 7월 기준 에너지 캐시백 참여 세대의 47.1% 절반 가까이 되는 거죠. 사용량 절감에 성공했고 평균 20.2% 전기를 아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기료도 그만큼 줄었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다만 현재 한전은 누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입니다. 무려 47조 원에 달하고 있고
올해 예상되는 영업 손실 규모만 7조 원에 이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 유가 상승 등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추세를 고려하면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이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정부가 예상한 게 맞다면 10월 이후엔 좀 물가 안정 뉴스를 들고 경제부 양희력 기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제부 양희력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